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면역 회피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의 점유율이 상승해 확진자가 다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누적된 면역력이 상당해서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무회의에 의결됐지만 야당이 대체 법안을 발의하면서 맞불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명분은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한 미상 격상인데 실제로는 지역 입지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70여 년 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한 건 묘목을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지만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은 식목일은 기념일로 두고 나무를 심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달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 개발 중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AI 발전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떻게 개발 중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가 틱톡에 우리 돈으로 20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계정을 만들 수 없음에도 해당 연령대의 아동 140만 명이 틱톡을 이용하고 있어 영국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40여 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 특히 5개 지역에서는 산불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3단계가 내려지며 수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쉽긴 하지만 그 상처는 깊고 오래 가는데요. 4년 전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짐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대형 산불 기억하실 텐데요.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민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축구장 1,7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고성 산불. 당시 강풍에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전력 속초 고성지사 앞에 모인 산불 피해 주민들이 화형식을 하며 피해 배상을 촉구합니다. 한전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은 1,039억 원. 이 가운데 628억 원만 지급됐고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에게 준 재난지원금 300여억 원에 대해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와 한전 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이중 변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판결 이후 남은 보상금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160명이 넘는 피해 주민과 한전 간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적 재판까지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이재민들 다 죽습니다. 지금 1심에서라도 판결이 나게 되면 배상금 지급에 적극적인 자세로서 한전이 임해야 되고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여 가구는 아직도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고 빚을 내 복구한 주민들은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집을 지었고 그리고 다시 장비를 다 사서 참여 현장을 뛰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456만 원 정도를 지금 매일 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전신주 부실 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상황. 산불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보상마저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5일 오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10개 시군구에는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함평군, 경북 영주시가 포함됐습니다. 영농기를 앞두고도 가뭄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가 물 부족 저수지를 대상으로 용수 1,9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68% 수준에 불과해 가뭄이 길어지고 주암댐 등 주요 수원의 저수 상황이 악화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물부족 저수지를 대상으로 1,900만 톤의 용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하류부 5개 하천 6개 지점에 대한 물 가두기를 통해 1,700만 톤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섬진강댐 생활용수를 용담 부암댐으로 대체해 공급하는 등 급수 체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가뭄 대응을 위해 기상 가뭄 전망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4월 5일인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은 식목일은 기념일 뿐이라며 나무 심는 시기도 지역별로 달라서 앞당기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25) 전쟁으로 산림은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를 막고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전국적인 나무 심기가 필요했습니다. 1948년 식목일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4월 5일을 정한 이유는 당시 묘목을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 비가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뿌리 정착과 생장에 좋은 평균 기온 6.5도를 만족하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경작하는 날이었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1940년대와 비교하면 최근 서울 평균 기온은 2.4도, 대구 3.1도, 광주 3.3도, 강릉은 3.7도나 올랐습니다. 따라서 묘목이 잘 자라는 온도 6.5도를 맞추려면 남부는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중부는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 사이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식목일 날짜를 3월로 앞당기자는 주장이 매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식목일을 계속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목일은 기념일일 뿐 지역 상황에 맞춰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4월 5일 식목일은 70년이 넘었으며 기념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에 꼭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난화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년 지정된 날짜에 나무를 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땅이 녹거나 나무가 활성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내에서 면역 회피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다소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일주일간 오미크론 합의 제조합 변이 바이러스인 XBB 1.5의 점유율은 16.3%로 일주일 전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XBB 변이는 면역 회피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 점유율과 환자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누적된 면역력이 상당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아과와 응급실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소아응급 비대면 의료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방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도록 재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대한 일상적 감염병 관리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의 양을 분석해서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하수 기반 감시는 환자의 검사와 의료인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서 편리하고 경제적일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항생제 내성균 등 다양한 병원체도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확진 환자를 신고해 통계로 집계하는 임상 기반 전수검사로 유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30년 전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같은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검색어를 넣고 관련 링크들을 안내받는 지금까지의 검색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세상을 바꾸게 될 그것, 지금 과톡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촬영 당일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서 누군데? 아니 누가 오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 안녕하세요. 그래도 글로벌 스타라는.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아무리 기다려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게스트. 아니 근데 언제 오셔? 이미 벌써 와 계세요. 어? 벌써 와 있다고? 어디? 그 앞에요. 이거? 노트북에? 노트북이 오늘의 누가 있지? 챗 GPT? 챗 GPT? 아나 이 싸가.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가 챗 GPT다. 응. 네, 궁금하신 것들을 이제 막 물어보시면 돼요. 아우 잔뜩 기대했네. 근데 아니 요즘 챗 GPT 말이 많이 나오기는 해. 그래서 궁금하긴 했는데 근데 챗 GPT 정확하게 뜻이 뭐야? 챗GPT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대화형의 생성형, 미리 학습된 언어 모델 알고리즘. 우리말로 풀면 생성형 선학습 대화형 언어 모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리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대화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최근 변호사 시험에 이어 의사면허 시험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죠. 요즘에는 대학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챗 GPT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메인 화면에 접속. 자 보자. 트라이 챗 GPT. 이거 근데 영어로 써야 되나? 한글로 치면 한글로 답해준대요. 아 진짜? 잠깐만 그러면 여기 있네 검색창이. 잠깐만 그럼 뭘 질문을 해볼까? 지금 우리 딸들이 지금 개학해가지고 요즘 좀 심으러간대. 그러면 딸들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지 뭐 그걸 한번 질문을 해볼까? 오케이. 10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을 추천해줘. 오케이. 오 나온다. 와 바로 답을 하네. 자녀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책을 골라 선물을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츠 용품. 선물로 이거는 조금 특이한 거를 또 추천해 주네요. 경험이라고 적어주네. 자녀와 함께하는 경험. 뭐 예를 들어서 캠핑, 뮤지컬 공연, 해외여행.
뮤지컬 공연도 괜찮네. 그리고 음악 악기, 오, 피아노, 드럼. 아, 또 놀 데가 없어. 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야,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볼까? 애들 선물 얘기했으니까 장모님 선물 추천을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아, 똑똑하네. 총 6개를 추천을 했는데 스파 마사지 기프트 카드, 요가 매트 및 액세서리, 커피 머신, 책, 에어팟,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창고. 야,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물 목록을 추천을 해줬네요. 야, 근데 장모님이 좀 좋아하실까요?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좋아할 것 같은데 6번 반창고는 나 먹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질문 수준을 확 끌어올려서 챗GPT가 레포트 같은 것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 좋잖아. 양자 물리학의 발전 가능성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요것도 답을 하려나? 오, 쓴다. 바로 쓴다, 얘는. 양자 물리학에 대한 설명부터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예측. 질문만 하면 바로 우수수수수수수수 대답을 하네. 그럼 이런 것도 될까? 나도 이제 개그맨이고 크리에이터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에 관련된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과학 프로그램이잖아. 과학 프로그램에 관련된 대본을 하나 써줄 수 있어? 과연 대본도 쓸 수 있을까? 오, 나 지금, 나 닭살 돋아. 나 지금 닭살 돋아. 그래서 그대로 연기해봤습니다. 무대는 연구실. 과학자 A와 B가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실험을 준비했는데 이제 몇 시간째인가요? 벌써 3시간째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 하나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실험은 우주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 그거 꿈에서나 볼 일이죠. 아니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장비를 이용해서 우주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주를 직접 가보는 것보다 이 실험을 해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우주 속에서 자유낙하하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타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먼저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됩니다. 자, 보호 장비. 자, 들고. 자. 장비를 일로 갖고 올게요. 자, 탑승. 자. 이거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젠 우주여행도 롤러코스터로 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살짝 실험 장비를 개조해봤는데 좀 더 재미있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비를 개조해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출발! 챗GPT 과학극장 끝! 야, 진짜 대박이다 얘. 야, 괜히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통과한 게 아니야. 얘 아주 실력자네. 잠깐만 있어봐.
그럼 개그맨 한현민에 대해서 질문해도 이거 답을 하려나? 과연 챗GPT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개그맨 한현민은 한국의 대표적인 스탠드업 코미디언 중 한 명입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어 내가? 그는 매우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사회적 이슈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재치있게 해석해서 관객들을 웃음소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내띠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면 누구나 대입을 시켜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그맨 한현민이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그맨 후배 중에 양경태라고 있어. 아무도 몰라. 개그맨 양경태를 알고 있어? 썼어. 똑같이 나오지 말고. 네, 개그맨 양경태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개그맨 중 한 명입니다.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코너와 코너를 한 적이 없는데 재치와 타이밍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이거 뭐야? 어머머머, 미쳤나 봐. 대표적인 코너 중 하나인 경태식당은 TV 프로그램에서 매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어? 원래 챗 GPT가 인물 정보에 약하대요. 아, 인물 정보가 좀 딸리는구만. 또한 수학 문제의 경우에도 답변이 조금씩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챗GPT가 대화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이기 때문이랍니다. 야, 얘는 그러니까 문과야. 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물어볼까?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과톡이니까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과톡의 성공 방향은? 오, 나온다. 오호!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전문적인 인터뷰와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과학을 전달하면 인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하네요. 자, 제작진들 다 들었지? 챗 GPT 얘기한 거 가슴 깊이 새기라고. 어? 예? 다들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챗 GPT 관련해서 함께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면 깜빡하기도 하고 중간에 복용을 멈추기도 하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매일 먹는 약을 한 달에 한 번 주사로 투여하는 약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와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인데 장기 지속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사를 한 번 맞았는데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의약품은 이게 약효가 우리가 한번 복용을 하면 뭐 짧게는 몇 분, 네. 길게는 한 며칠 정도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 지속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 번 뭐 주사를 맞으면 뭐 적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 약효가 계속 우리 몸에서 꾸준히 이제 유지된다. 장기 지속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1일 이외 알약으로 복용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로 맞으면 이제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죠. 그 약물을 목표 기간 동안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일정량을 방출시키도록 하는 게 어떤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또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인벤티지랩 사명에 담은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인벤티지라는 이름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대표적인 활동이 발명이고요. 네. 그 인벤트를 의미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채택을 했고 명사화의 의미인 AGE를 결합해서 단어로 저희가 장명을 하게 되었고요. 네. 전미사로 쓰인 AGE의 경우에는 어드밴티지라는 단어에도 사용되는데 고도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그 아이덴티티하고 잘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R&D에 특화된 회사로서 랩을 붙여서 인벤티지 랩으로 사명을 정했습니다. 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사명 안에 이제 회사의 비전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성규 기자가 개략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은 그 장점이 복약 수능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대사 관련 질환이나 정신과 의약품의 경우에 안정적으로 약물이 투여되고 치료 효과가 달성되는데 그 목표가 1차적인 목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경우 병원 방문 주기에 맞춘 약물 투여를 저희가 이제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약 수농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예. 따라서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만성 질환자나 치매, 정신질환,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가장 최적화된 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성 질환자나 약을 내가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뭐 치매 환자 이런 정신 질환자들한테 굉장히 좀 편하다, 유용하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이런 약을 장기 지속형 약으로 바꾸는 그 핵심 기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 핵심 기술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생분해성 고분자로 만든 미립구에 우리가 원하는 탑재하기를 원하는 약물을 탑재해서 주사하면 약물이 1개월, 3개월, 6개월 등 미리 저희가 설정한 기간만큼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네. 약물과 생체 고분자를 특별히 설계된 저희 미세유체 시스템안을 통과시키면 구 형태의 고분자 미립구 안에 약물이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립구가 주사되면 피하에서 서서히 방출됩니다. 약물을 담고 있는 미립자는 체내에서 녹는 수술 봉합사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서서히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약물이 방출되는 겁니다. 네. 고분자 미립구의 조성과 물성을 이용해서 과연 몇 개월 동안 약물 방출을 제어할지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또 취재하고 왔는데요. 취재 인터뷰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폴리머, 마이크로스피어 안에 약물을 넣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채널 통해서 하는 건가요?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것은 이제 폴리머, 생분해성 폴리머라고 해서 몸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폴리머인데요. 그 안에 약을 버무려서 그 마이크로스피어 이제 고형의 그런 입자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주사액에 넣어서 몸에 주사를 하게 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채널에 수상과 유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약물하고 폴리머가 들어있는 게 유상액이고 유상액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상은 옆에서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채널에서 수상이라는 놈이 유상액을 잘라주게 되면 얘네들이 수상하고 유상하고 반발력 때문에 얘네들이 공 모형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회보용으로 한 달간 약효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한 달 동안 매일 일정한 약의 양이 방출된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장기속형 주사제의 경우에 생분해성 고분자 미립구에 약물을 탑재해 가둬놓고 꼭 필요한 만큼만 서서히 방출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네. 기존의 미립구를 제조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약물이 몸에 일단 들어가면 초기에 과다 방출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네, 일주일에 1회 주사하는 약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치 약물의 절반이 첫날 모두 방출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하고 위험이 커지고 투약 후반부로 가면 이미 약물이 상당량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약효가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또한 탑재되어 있는 약물의 양도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고요. 입자 크기의 편차가 크다면 원하는 약물이 원하는 때에 일정하게 방출되는 것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술은 매우 균일한 입자를 만들어서 원하는 만큼의 약을 일정하게 방출이 될 수 있게 조절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립구를 일정하게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라는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마약 중독 치료제를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만드는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그 관련 치료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출시된 게 있는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제 성분은 날트렉손이라는 성분으로 특허가 이미 만료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릭 의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현재 날트렉손 성분으로 출시되어 있는 약들은 1일 1회 복용해야 하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국내에 출시된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아직 없습니다. 해외 특히 미국, 유럽에서 마약 중독 이슈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경구 제형으로는 환자가 임의로 투여를 중단하거나 다시 마약을 시작하는 등 중독 치료제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미국에서 출시가 됐고요. 전체 시장의 현재는 90%가 넘는 시장을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날트렉손을 성분하는 이 알코올 마약 중독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이미 출시가 됐으면은 사실 이제 후발주자인 셈이잖아요. 어떤 경쟁력을 승부하실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기존에 시판되어 있는 약하고 동일 성분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이미 미국에 출시됐지만 네.
22년 기준으로 그 출시된 약이 4,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사 제품하고 저희가 개발 중인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혈중 농도를 비교하는 시험을 진행을 했을 때 경쟁사 제품은 초기 약물 과다 방출 구간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저희는 과다 방출 구간 없이 완만하게 혈중 농도가 한 달간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제는 호주에서 임상 1상 승인을 이미 받았고요. 연내 임상 진입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치료제가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술은 과다 방출 구간이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또 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도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기술입니까? 네. 저희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19 mRNA 백신 전달체로 잘 알려져 있는 지질 나노 입자,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대한 제조 공정하고 장치에 대한 특허를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자체 원천 기술인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 상업적 가치가 높은 지질 나노 입자 제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공정을 신규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이나 또는 위탁 생산 CDMO 사업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바이오 산업 전체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예. 저희는 환경 악화라는 환경하고는 무관하게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혼자 힘으로 이제 전체 의약품 개발의 전주기를 진행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의 대형사 정도가 아니면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발굴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제조, 마케팅 등을 펼칠 동력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를 통해서 개발 속도나 성공 가능성을 모두 높일 수 있어서 제약 산업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흐름에서 저희 몫을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입으로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또 주사를 또 하루에만 맞는 게 아니라 장기 지속하는 그 주사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인벤티질의 김주희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하루 뒤인 5일 야당이 대체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주청 개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야당의 명분에는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한 위상 격상인데요. 실제로는 지역 입지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았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고 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하며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앤다는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9%가 설립에 찬성한다며 연내 개청 목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들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정교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 하루 뒤 야당은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선 총리가 아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의 장관급 대우를 하자는 겁니다. 정책 조정 역량은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고 항공 분야와의 관계도 논란인데 정부는 하위 법령에서 정리하겠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체 입법 배경에는 우주항공청 건립 장소에 대한 이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위치를 경남 사천으로 지정했는데 대전 지역 과학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반발이 거셌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이 최적의 입지라는 건데 대체 법안이 통과하면 우주청 위치에 대한 논의도 다시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정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첫 단계부터 진통이 만만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다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 명이 이용하도록 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1270만 파운드, 약 209억 원의 벌금을 틱톡에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틱톡은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틱톡 측은 정보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지난해 제시된 금액보다 줄어든 점은 환영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각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개발을 잠시 중단하자고 촉구한 데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빌 게이츠는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AI 발전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개발 중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가 개발을 일시 중단하자고 요청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첨단 기술에는 커다란 이점이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이츠가 공동 창업한 MS는 최근 세계적인 AI 열풍을 물고 온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에 앞으로 수년간 총 100억 달러, 약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을 공개하자 국내 기업들은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합작 공장 설립 등 IRA 우회 전략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IRA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 양극재와 음극재의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더라도 국내에서 가공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에 25년까지 공급망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가 FTA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여전히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에 이어 테슬라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과 북미 합작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공장 지분 100%를 갖고 중국 기업은 기술력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IRA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전략입니다. We will deliver one of the lowest cost batterie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good business, and it's good for our customers.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CATL의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물량 공세에 맞서 고성능 배터리 생산에 주력했던 국내 기업들도 저가형 제품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 일본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이 핵심 광물 협정 체결로 같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돼 달갑지 않은 입장입니다. 국내 기업 3사는 북미 시장에서 일본의 파나소닉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현지 공장 증설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허리끈을 조이고 또 경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체코의 원전 소출을 추진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겁니다. 다만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한수원이 신고만 하면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답신을 보내서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입장문을 내고 에너지부가 절차상 수출 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이라며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경쟁 입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농축수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사한 결과 검사 건수는 계속 줄었지만 검출률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일본 정부가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는 데다 민간에서 진행한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검사에 정확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약 건강용품 업체 존슨앤존슨이 바람 논란을 일으킨 자사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금으로 89억 달러를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 LLC의 파산 보호를 재신청하면서 이러한 배상 계획안의 승인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과 다수의 소송 당사자들이 이런 파산 계획안에 동의하면 존슨앤존슨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베이비 파우더 제품 소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은 소비자들이 이 회사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며 제품 원료인 활석 성분에 포함됐을 수 있는 성면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제기됐습니다. Je suis là pour voter contre la trottinette électrique à Paris. Pardon ? Parce que je trouve que c'est accidentogène, aussi bien ceux qui les conduisent que pour les piétons. Et moi, dans le cadre de mon travail, on a aussi beaucoup d'accidents de trajet à cause des trottinettes. Donc je vois vraiment l'effet négatif de ces trottinettes. J'ai préféré voter contre, pour rien vous cacher. Mais parce que c'est le bordel dans Paris avec les trottinettes. Pourtant, j'étais utilisateur de ces trottinettes. Moi, c'est la seule chance la seule possibilité que j'ai de voir mes petits-enfants qui habitent à l'autre bout de Paris ou en banlieue. Des beaux stationnements, en fait, c'est vraiment des poubelles sur les trottoirs. Les batteries au lithium, elles sont utilisées, ensuite elles sont jetées. Il y en a plein qui ont fini dans la Seine. Vous êtes contre? Je serais désespérée si elles étaient supprimées. Se défaire de sa trottinette qu'à cet endroit-là, ça peut tout à fait se faire. C'est 20 000 habitants au kilomètre carré à Paris. Une capitale comme Madrid ou comme Londres, c'est 5 000. Donc nous, on a encore plus de densité. Donc vous rajoutez un flux dans cette densité qui est déjà problématique, vous ne pouvez qu'avoir des problèmes et des accidents qui en découlent. Moi, je suis plus pour, mais je comprends tout à fait les gens qui votent contre et je le respecte.
소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재발을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단핵구 비율로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김미진 최연호 교수팀은 2003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염증성 장질환 소아 환자 727명을 생물학적 제재를 중단한 뒤에 재발한 군과 재발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약을 끊은 후 혈액 내 단핵구 비율이 8.15%를 초과하면 증상이 감소해도 6개월 내 재발 확률이 높았습니다. 소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 중 하나로 생물학적 제재로 치료하는데 재발 우려가 큰 탓에 치료약 투여 중단이 어렵고 복용 기간이 길수록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임상시료 안에 극미량 존재하는 희소세포를 손실 없이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김민석 교수팀은 초방막 하이드로젠 제어 기술을 통해서 세포를 포획하거나 염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포 손실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변형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세포 보존율이 97% 이상으로 기존 기술보다 월등히 높으며 암 정밀 진단이 가능한 순환 종양세포나 산전 진단에 활용되는 순환 태아세포 검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 영역까지 빛 제어가 가능한 광학소자 프린팅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와 고려대 이헌 교수 공동 연구팀은 수십 나노미터 해상도의 메타 표면을 고굴절 재료를 이용해 도장 찍듯이 간단히 프린팅하는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프린팅 공정을 구현된 메타 표면이 자외선에서는 72.3%, 심자외선에서는 48.6%의 높은 빛 제어 효율을 달성해 고성능 메타 표면의 실용적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카이스트 강문진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강문진 교수는 압축성 오일러 방정식의 충격파에 관한 문제를 1차원 공간에서 최초로 해결해 현대 수학의 오랜 난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국의 메마른 대지를 봄비가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하루 수십 건씩 이어지던 산불도 매캐한 미세먼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봄에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갈수록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만큼 이런 봄비 같은 수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